자, 이렇게 했을 때, 뭐, 조건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나이가 25이면 20대라고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실행하면 다 나옵니다. 이유는 각 출력문에 조건 같은 게 없으니까요.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면서 조건이 없으니까 전부 다 실행돼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각각 이 출력문 나오는 이거에 대한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나이대로 맞춰야 출력문을 나이 값에 따른 출력문이 실행되니까. 맞죠? 그러면 유아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10살 미만이면 되겠죠? 1살부터 9살? 에이지가 1살부터 그리고 1살이고 1살이고 에이지가 10살 이하 9살 이하면 되니까 1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처음 봤죠? 엔드 2개. 얘는 엔드입니다. 이고라고 뭐뭐 이고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1살 이상이고 10살 미만이다. 그러면 유아인 거죠. 그러면 범위가 한 1부터 9까지니까. 맞죠? 나머지도 한번 표현해보죠. 10대 다 써놓고 이어쓰기 잘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10대는 10살부터 19살까지니까 20살 미만일 거고, 20대는 30살 미만이고 20살 이상일 거고, 30대는 똑같죠? 40살 미만. 자, 그리고 40대 이상이니까 이 뒤에 있는 거는 할 필요 없이 나이 값이 40 이상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한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나이가 25이죠, 지금. 25이면은 여기에 걸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20대라고 나올 거고, 그쵸? 이 조건식을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AND로 엮여 있어요. 모든 조건식이. 얘 빼고, 내가 25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조건식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여기부터 봅시다. 25은 1살 이상. 맞죠? 근데 여기서 25이 10살 미만인가요? 아니죠.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참이에요. 근데 여기는 AND로 엮여 있으니까 이때는 둘 다 참이어야 참입니다. 그래야 이 안쪽이 실행돼요. 이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 돼서.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나머지도 보죠. 일단 여기 맞아요. 근데 거짓이죠? 그러면 참 거짓이니까 거짓이라서 안쪽 실행 안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앞에는 참이죠. 25이 20보다 크니까. 그리고 30보다 작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결과적으로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이 실행돼요. 그래서 20대만 나온 거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이 AND로 엮여 있으면은 둘 다 맞는 말이어야 true로 바뀌는 거고, 두 가지 조건이 이 or, 얘를 or라고 합니다. 버티컬바 두 개 쓰면 돼요.
5어로 엮여 있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맞다. 그러면 true로 바뀝니다. 이것도 한번 보죠. 자, 분명히 이거 유아 20대는 유아 아니니까 AND로 엮여 있을 땐 여기서 거짓이어가지고 안 나왔어요. 근데 실행하면 유아랑 20대 둘 다 나와요. 맞죠? 얘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참인 거예요. 이게 AND와 OR의 차이. 그래서 AND는 양쪽 조건식이 둘 다 참이어야 참이고, OR는 둘 중 하나만 맞아도 참입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변함에 따라서 해당 나이대만 나오겠죠. 이제 나이가 35입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조건식 실행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조건식이 맞는지 안 틀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바는 무조건적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근데 실행해봤더니 거짓인 것 뿐이에요. 앞에는 참인데 뒤에가 거짓이니까 AND로 엮여있고, 둘 중에 하나, 둘 다 참이 아니니까 거짓인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는 35은 30 이상 맞고 40 미만 맞으니까 참이어서 실행하겠네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 조건식 실행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도 실행합니다. 이거 앞에서 맞았어도 이 조건식을 보시면은 이 자바가 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야 돼서 실행합니다. 무조건. 근데 결과가 거짓이라서 실행 안 할 뿐이고요. 자, 그쵸? 자, 그럼 나이가 이번엔 5살입니다. 실행할까요? 안 할까요? 첫 번째 조건식. 합니다.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바가 조건식 실행해요. 실행해봤더니 참이었을 뿐이고, 앞뒤 둘 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 밑에서는 전부 다 거짓인데 이 조건식을 다 실행합니다. 그러면 얘네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시험 문제라고 할게요. 어떤 시험인데 문제가 주어진 나이에 맞는 보기를 선택하세요. 나이는 5살인데 이제 선지가 지금 유아 10대, 20대, 30대, 5번이 이제 40대 이상입니다. 자, 그럼 나이가 5살이면은 유아죠? 유아. 하나만 고르면 돼요. 정답이 하나니까. 자, 그러면 시험에서 시간 안배 중요하잖아요. 그쵸? 사람의 나이가 5살이면 앞에서 선지 보고 유아네. 정답은 이거야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22번 보기 보고 3번 보기 보고 4번 보기 보고 5번 보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5살이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35이라고 하면은 정답이 중간쯤에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니네, 두 번째 아니네, 세 번째 아니네, 네 번째 맞네. 이때도 이제 정답 고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40대 이상 이것도 체크한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정답이 나왔으면. 그쵸?
다시 코드 상황대로 돌아와서 정답이 이미 나왔으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다 보고 있다는 점. 왜냐면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넘어가는 방법은 else else예요. else if. 실행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5살이에요. 실행돼요, 안 돼요? 일단 얘는 1번 보기니까 실행하죠. 1번 보기는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조건식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니까 이 안쪽 실행할 거고. 그러면 이 맞는 말을 실행해서 나왔으니까 이 밑에는 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 조건문이 된 거예요. if랑 else if 이렇게 엮인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1번 보기가 정답이네 하면 나머지 else if에 있는 이 조건식 여긴 건너뜁니다. 실행조차 안 돼요. 이 조건식 실행조차 안 해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 안 합니다. 왜냐면 앞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else if를 붙이기 전에 이 상태 있죠? 이 상태는 각각 다 독립적인 if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5덩어리예요. 그래서 다시 else를 붙인 이 한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5살이니까 여기가 참이죠. 여기가 맞는 말인데 얘도 맞을 수 있다. 그건 안 돼요. 얘가 맞았으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서로 동시에 참일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 이 조건식을 무조건 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이 true 무조건 참이니까 10대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실행하면 10대가 안 나옵니다. 유아만 나오죠. 여기서 이미 정답이 나왔으니까 이 뒤부터는 전부 다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실행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반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번엔 나이가 15살이에요. 15살. 그러면 10대라고 나와야 되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번 조건식 실행은 합니다. 그리고 그 실행 결과가 거짓이니까 이 안쪽 실행 안 했을 뿐이고 그 다음 보기로 넘어와서 얘를 실행하고요. 맞으니까 안쪽 실행하고 이미 정답이 나왔으니까 뒤에 거는 안 보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맞는 말인지 좀 긴가민가 싶다. 이 나이 값을 한번 바꿔가면서 실행해보세요. 25이면은 20대에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 앞에서는 전부 다 정답이 아니었으니까 여기까지 보기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참이어서 20대 출력하고 나면은 뒤에 있는 거는 실행조차 안 한다. 왜냐면 동시에 참일 수 없으니까. 앞에서 이미 참이 나왔으면 뒤에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이 나올 때까지 이 반복문에 있는 조건식 실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 나이가 자 55세예요. 55세.
자, 그러면 틀린 말이죠. 전부 다. 왜냐면 여기 앞에서는 이제 맞는 말이지만 뒤에가 틀린 말이잖아요. 엔드로 엮여 있으니까 동시 둘 다 참이 아니라서 거짓인 거고 전부 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여기가 정답인데 얘 조건 실행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없죠? 자동으로 정답이니까. 그럴 땐 else 조건 안 봐도 됩니다. 한 덩어리 조건문 내에서 나머지 조건이 정답이 아닐 땐 남은 거 하나가 정답이다 라고 해버리면 돼요. 대신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동안에 안쪽에 있는 이 조건식, 모든 조건식은 실행되겠죠. 왜냐면 맞는지 아닌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정답이 없다. 그럼 무조건 마지막 안쪽에 있는 구문이 실행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효율적이겠죠? 이런 방식을 추구하셔야 돼요.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if문이 5개였을 때 이런 식으로 5개였을 때 이 모든 조건식을 전부 다 실행하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실행 과정이 많아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때 좀 과정을 줄여야 됩니다. if문 5개보다는 else if로 해놓은 게 더 적을 거고 else if보다 이 마지막 거 else로 했을 때가 훨씬 적죠. 전부 다 실행은 했지만 마지막에 조건을 안 봄으로써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조건이 붙었는데 얘도 거짓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else가 아닌 이상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쵸? 다 봤더니 정답이 없대요. 그래서 이 if문에서 무조건 하나 나와야 돼. 이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럴 경우에는 else로 묶는 게 정답이죠. else if랑은 다르게 조건식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다 봤는데 정답이 없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정답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앞에 있는 이 조건식만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잘 나올까요? 조건을 하나 줄였습니다. 조건을 왜 줄였을까요? 자, 55, 55세면 40대 이상 맞습니다. 잘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 이 실행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조건식 실행하죠. 근데 거짓이고 그러면 자동으로 두 번째 조건식 실행하죠. 거짓이죠. 그러면 여기도 실행할 텐데 거짓이고 여기도 실행했는데 거짓이고 그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else가 있으니까 얘가 자동으로 정답이 돼서 40대 이상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10보다 작았다. 한 살? 그러면 그냥 앞에서 정답이 나오죠. 그리고 이 뒤는 else if로 묶여 있으니까 한 덩어리니까 이 안에서 양립할 수 없어요. 동시에 참일 수 없으니까 조건식 실행조차 안 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나이를 15살로 하면은 여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10대라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는 건데, 두 번째 조건식. 여기까지 왔다는 건 뭘까요? 바로 위에서 정답을 못 찾았다는 뜻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봤더니 정답을 찾았고, 그럼 나머지는 안 봐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if랑 else if랑 else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머지는 다 지우고 a가 12 하면 느낌표, 그리고 a가 10 이상이면 샵 2개.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출력될까요? 잘 보세요. a는 10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a는 값이죠. 등호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변수인데 a를 10으로 놓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포함 관계가 있으니까 둘 다 참인데, 이 if문을 보세요. 한 덩어리인가요? 아니죠. 독립적인 if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 둘 다 실행하고 참이니까, 둘 다 참이니까 실행해서 결과에 느낌표 2개랑 샵 2개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신에 자, 이렇게 else if를 써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립적이었던 두 if문이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동시에 참일 수 없어요. 그러면 일단 1번 보기 실행하는데 1번 보기 앞에서 참이네요. 그럼 동시에 참일 수 없으니까 아예 실행조차 안 하고 이것만 나오겠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양자택일이죠. 선택지가 2개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양자택일로 해주려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뭐 동시에 참일 수가 없으니까 이 경우도 양자택일이 맞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양자택일이 되려면 if랑 else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거짓이면은 자동으로 얘가 선택되는 거니까, 얘가 참이면 그냥 얘가 정답이고 여기는 실행조차 안 되니까. 그러면 a가 11이에요. 그럼 뭐가 실행될까요? 정답은 자동으로 둘 중 하나니까 얘가 거짓이고 얘가 자동으로 정답이 돼서 삽 2개가 나오죠. 그래서 조건은 없어도 여기가 출력됩니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논리에 맞게, 인간의 논리에 맞게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뭐 if문이 2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시키는 대로 출력하기 때문에
둘 다 참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그랬죠. 여기서는 둘 다 참이니까 독립적이고, 그래서 둘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를 else if로 엮어줬을 때, 잠깐. 지금 이 상황일 때 그랬죠? 이 상황일 때 값이 a가 10일 때, 그리고 else if로 엮었을 때는 어디서 참이 나오면 다른 하나 그 뒤로는 전부 다 실행 안 되니까. 그리고 else로 엮일 때는 진짜 양자특일 둘 중에 하나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if문 문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풀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이 이번 주 금요일은 수업이 없으니까 20일에 있겠네요. 20일날 if문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문제는 웬만하면 구글링 하지 마시고요. 모르겠다 싶으면은 수업 페이지에 if문 개념 있죠? 이런 거 개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링 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따라만 해봐도 할 수 있습니다.